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석사연구원 이화은입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은 Network Properties in Transitions of Consciousness During Propofol Induced Sedation으로 저널명은 Scientific Report이며 Multidisciplinary Science 분야에서 Q2 75%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본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사람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의 진행 과정에서 뇌파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가 사람이 수면에 취하며 의식이 없어지는 과정의 변화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본 연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발표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수면은 널렘 수면과 렘 수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면 단계에 따라 앞의 그림과 같이 뇌파의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 인면 장애를 가지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이나 정신과 상담과 같은 치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슬립 레이턴시, 즉 빨간색 박스로 강조한 것과 같이 침대에 누워서 인면까지 걸리는 구간의 뇌파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확인하고 인면을 빨리 들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매우 노벨티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구의 메소드입니다. 오른쪽 그림 B는 실험 패러다임의 모식도로 프레스 더 버튼이라는 음원 자극이 9에서 11초의 인터벌로 실험이 끝날 때까지 제시되게 되며 피험자는 음원 자극을 들음과 동시에 손에 쥐고 있는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받습니다. 매 1분마다 피험자가 버튼을 누르면 프로포폴이 주입되게 되며 그림 A 상단에 나타낸 것과 같이 혈중 프로포폴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마취가 이루어져 의식을 잃도록 실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후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중 프로포폴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피험자가 깨어나게 되며 다시 음원 자극에 따라서 버튼을 눌러서 프로포폴을 주입하는 반복을 피험자마다 3번에서 4번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총 10명의 22살에서 34살의 나이 범주를 가지는 건강한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본 패러다임에 사용되는 약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원에 대한 반응이 없어진 LOR부터 반응이 다시 시작되는 ROR 사이를 unresponsiveness로 구분하였으며 LOR 이전의 5분을 transition to unresponsiveness, 이전 10분에서 5분 사이를 baseline, 그리고 ROR 이후 5분을 transition to responsiveness, ROR 이후 5분에서 10분을 recovery로 구분하여 총 5가지 구간으로 정의한 뒤에 이후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분석은 나타낸 것과 같이 총 62개의 홀브레인으로 측정한 뇌파 데이터를 200Hz로 다운 샘플링한 후 1에서 50Hz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적용하였습니다. 이후 리레퍼런싱 방법으로 CAR을 적용하였으며 안전도와 근전도로 보이는 잡음은 핸드크래프트를 통해서 제거를 하였습니다. 이후 전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주파수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오른쪽에 나타낸 것과 같이 델타, 세타, 알파, 시그마, 베타, 감마 총 6개의 주파수 파워를 계산을 하였고 WPLI를 계산하여 커넥티비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WPLI 계산 수식은 아래에 나타낸 것과 같으며 자세한 방법은 논문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우측 하단 레전드에 나타낸 것과 같이 앞서 이야기한 5가지 구간에 대해서 각각 6개의 주파수 대역에 대한 파워를 나타내며 그림 A는 프론탈 부근의 13개의 채널을 사용한 결과, 그림 B는 페리어탈 부근의 14개의 채널을 사용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transition to unresponsiveness, 그리고 transition to responsiveness 이 세 구간을 의식이 없는 unconsciousness로 재구분하고 베이스라인과 리커버리 두 구간을 의식이 있는 consciousness로 묶는다면 의식이 있는 구간 대비 의식이 없는 구간에서 브레인 리전에 관계없이 모든 주파수 대역의 파워가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커넥티비티 분석 결과입니다. 우측 그림 A, B, C는 각 브레인 리전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며 베타 대역의 경우 모든 브레인 리전에서 unresponsiveness로의 트랜지션 또는 responsiveness로의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다른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WPLI 값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델타 대역의 경우에는 프론탈 페리어털 리전과 페리어털 리전에서만 unconsciousness 구간의 WPLI 값이 consciousness 구간에 비해 증가하며 특히 리커버리 구간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선 주파수 파워 분석과 커넥티비티 분석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거의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consciousness 구간에 비해 unconsciousness 구간에서 WPLI 값과 주파수 파워 값이 높은 것이 일치하며 특히 베타 대역에서의 WPLI 값이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만 증가하는 것과 델타 대역의 WPLI 값이 페리어털 영역에서 크게 증가한다는 점은 사람이 의식을 잃고 다시 되찾는 특정 순간에 포착하는 데에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추후에 인면에 드는 시점을 판독하는 데에 델타 대역과 베타 대역의 PLI 값을 적용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앞선 WPLI 분석에서 델타 대역을 토포맵으로 나타내었으며 좌측 정량값 그래프 A, B, C와 우측 그림 A의 리전은 순서가 동일하며 그림 B는 전체 채널에서 상위 30%의 강한 커넥티비티만을 나타내었습니다. consciousness, 즉 WPLI 값이 낮았던 베이스라인과 리커버리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채널들의 연결성이 보였으나 unconsciousness 구간에서는 페리어털 영역의 연결성이 줄을 이루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베타 대역의 토포맵이며 좌측 정량값 그래프와 동일하게 트랜지션 구간들에서 전 영역의 높은 연결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글로벌 이피션시와 로컬 이피션시 그리고 스몰 월드니스까지 계산한 결과를 우측 상단에 나타내었고 WPLI 정량값과 동일한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단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델타와 베타 주파수 대역 모두에서 글로벌 이피션시와 로컬 이피션시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상관관계가 나타내는 의미는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추후 공부를 더 한 뒤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인간이 의식을 잃거나 회복하는 동안의 뇌의 활성화를 뇌파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발견이며 이러한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동안 베타 주파수 대역의 커넥티비티가 크게 상승한 점, 델타 대역은 두정엽에서 커넥티비티가 크게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의식이 희미해지는 특정 시점을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엔도지너스, 즉 내재적으로 일어난 의식의 변화가 아닌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으로 수면과 같은 내재적인 의식 변화에서도 똑같은 기전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으며 프로포폴에 의해 의식이 사라졌을 때에도 피험자의 반응이 없었을 뿐 자극은 계속 주어졌기 때문에 트랜지션 구간 또는 unresponsiveness 구간에 이로 인한 영향이 미쳤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